방광염에 걸리면 배뇨장애와 통증을 일으켜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배뇨장애가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불명확하고 다른 비뇨기 질환으로 오인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방광염도 있는데요. 바로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에 소변이 차면서 아랫배 또는 치골 상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요로감염과 같은 명백한 원인이 없이 낮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간질성 방광염은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질환을 앓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배뇨에 대한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생기지만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면서 40대 중반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방광 내부에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레이어라고 해서 개그 레이어라고 하는 보호벽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벽층이 그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팽창되었을 때 이 손상된 개그 레이어로 소변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증상을 간질성 방광염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먹는 약물요법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분명으로 펜토산 폴리설페이트라는 성분과 아미트립틸이라는 성분이 주로 간질성 방광염의 주 치료 약제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를 먹으면 서로 다른 기전으로 인해서 방광에 손상된 개그 레이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먹는 약물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광 내 약물 주입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방광 내 약물 주입요법은 방광에다가 얇은 소변줄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히알루론산과 황산 콘드로이친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이 주입되었을 경우에 먹는 약물에 비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는 약물요법과 방광 내 약물 주입요법에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방광 내에 보톡스를 주입한다던가 구상화병변이나 헌너병변을 내시경적 수술적 절개술을 한다던가 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방광수압 확장술이라고 해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을 일시적으로 팽창시키는 치료법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방광수압 확장술 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배뇨장애와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생활습관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알코올, 카페인, 탄산음료, 감귤류 음료는 피하시고 물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물론 인공 감미료 섭취를 줄이는 것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